네, 반갑습니다. 이섭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할 텐데, 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학의 요소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문학이라는 게 과연 뭘까? 사실 뭐 저도 이제 계속 문학을 가르치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문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문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교과서가 아직 없겠지만 제가 링크해드린 걸 따라가 보면 교과서를 볼 수 있을 텐데 문학이라는 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별이나 등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즉 문학 작품을 읽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문학이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또 비춰주기도 하는 것이 문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도 뭔가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문학이라는 건 결국 무엇일까? 요렇게 많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예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문학이라는 애는 예술에 속하는 애구나. 예술에 들어가는 애구나. 라는 것. 그 다음에 주로 어떤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냐? 사상이나 감정이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내용이구나. 그러면 도구는 뭐야? 도구는 언어겠죠. 이게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는 문학이라는 건 결국은 사상이나 감정을 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을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표현한 예술이구나라는 거죠. 그럼 뭐 음악은 뭐 마찬가지죠. 사상이나 감정을 뭘로? 뭐 음표나 악기로 표현한 예술이 음악이 되겠죠. 또는 뭐 미술이라고 한다면 사상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제 미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문학은 예술의 한 장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런 예술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학 시간을 통해서 물론 그런 문학에 대한 지적인 것들도 쌓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좀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업하다 보면 저도 지식 전달로 그칠 때가 많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문학을 읽어야 되지? 왜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될까?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위안을 줍니다.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죠. 위안을 주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속한,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어떤 세계,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또는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죠. 음, 이해하고 알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음, 삶이 지닌 가치, 어떤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을 우리가 읽는 까닭, 문학 작품을 읽는 까닭,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이제 교재에 문학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학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 정서적 위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줘. 그러면 이런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미적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미적 기능. 그 다음에 이런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식적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식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윤리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학의 기능이야. 얘네들은 문학의 기능. 문학의 기능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어찌됐든 문학의 기능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되는 작품은 배를 매며라는 작품입니다. 장성남이라는 시인의 배를 매며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거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정서적, 미적 기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고 우리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그리고 어떤 아름다움, 작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배를 매며라는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내일은 감상하는 내용들을 좀 올릴 건데, 해석하는 내용들을 올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매며 장석남.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있다. 네, 여기까지가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걸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 이제 한번 이 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내용이야. 아닐 수도 있지만, 좋아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